번쩍하는 시퍼런 벼락과 함께 차갑고 질척이는 뒷산의 진흙탕 속에서 기괴하고 둔탁한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7개의 낡고 시커먼 나무관 뚜껑이 안에서부터 쩍쩍 갈라지며 일제히 밖으로 밀려나오기 시작했지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도록 붉은 금줄이 겹겹이 쳐져 있던 뒷산의 금기된 무덤이 스스로 열린 것도 기이한데 그 캄캄하고 썩은 관 속에서 진흙을 털어내며 걸어 나온 7구의 시신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칼바람이 부는 강원도 어느 첩첩산 중에 기이하리만치 부유한 기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아비의 얼굴도 모른 채 태어나 평생을 짐승처럼 천대받으며 굳은 무덤을 파고 사는 묘직이 청년 덕수가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덕수의 두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 시신들의 앳된 얼굴은 놀랍게도 이 고을을 다스리는 가장 존경받는 촌장 초의 영감을 비롯한 7 어르신의 젊은 시절 모습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굶주렸던 이 산골 마을이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썩어나는 재물을 쥔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지 40년간 은폐되었던 그 소름 끼치고 끔찍한 진실의 문이 벼락과 함께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촛불 곁에서 깊은 호흡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헛된 탐욕에 두 눈이 멀어 타인의 목숨을 제물로 바친 인간들이 결국 얼마나 참혹하고 서늘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주는 기이하고도 무서운 사연입니다.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이름조차 너무도 풍요로운 풍요골이라는 마을로 거슬러 올라가 보지요. 이름처럼 이 마을은 험한 산골짜기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으리으리한 99칸짜리 기와집들이 상이슬글 따라 끝도 없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옷차림은 장에 나갈 때나 입을 법한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값비싼 명주와 비단옷이 예사였지요. 가뭄이 들어 이웃 고을 백성들이 풀뿌리를 캐먹는 해에도 이 마을 집집마다 곳간에는 햅쌀과 기름진 고기가 썩어 나갈 정도로 넘쳐나는 참으로 기이하고도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번영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하고 개돼지처럼 살아가는 사내가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마을 뒷산에 굳고 버려진 무덤들을 파고 관리하는 30살의 묘직이 청년 덕수였습니다. 덕수의 아버지는 덕수가 어머니의 뱃속에 채 자리도 단단히 잡기 전에 캄캄하고 으슥한 뒷산에서 흉포한 산짐승에게 무참히 찢겨 죽은 끔찍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남편의 처참한 시신을 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덕수를 낳다 피를 쏟고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핏덩이인 가엾은 고아를 거두어 죽이는커녕 덕수를 향해 아비어미를 다 잡아먹고 태어난 재수 없는 상문살 낀 놈이라며 평생을 두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덕수는 어린 시절부터 마을에 내려가 국어를 할 때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던지는 차가운 돌팔매질을 이마에 맞아야 했고 누구 하나 따뜻한 밥 한 술 내어주는 이 없이 상이 슬게 다 쓰러져가는 묘직이 움막에서 홀로 외롭게 자라야만 했습니다. 덕수는 사람들의 그런 멸시, 어린 시선과 모진 손가락질을 받을 때면 허리춤에 낡은 새끼줄로 묶어 늘 차고 다니는 아버지의 유품인 부러진 낫자루를 가만히 만지작거리며 억울함과 슬픔을 사귀곤 했지요. 아버지가 산속에서 참혹하게 죽은 채 발견되었을 때 그의 차갑게 굳은 손에 부서져라 꼭 쥐어있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덕수는 그 거친 나무 질감을 쓰다듬을 때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억울한 손길이 자신을 가만히 토닥여 주는 것만 같아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풍요골이라는 이 기이하도록
거대한 부를 축적한 마을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촌장인 칠순의 최영감을 비롯한 7명의 백발노인들이었습니다. 이 7명의 어르신들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를 거머쥔 자들이자 굽은 허리에도 불구하고 고을 사람들에게 가장 덕망 높고 지혜로운 인물들로 하늘처럼 칭송받고 있었지요. 마을을 둘러싼 거대한 땅과 산이 모두 이 7 노인의 소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린아이들도 다 외우고 다니는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굳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 척박하고 가난한 산골 마을의 지독한 돌림병과 가뭄이 한꺼번에 돌아 백성들이 모두 검은 피를 토하며 굶어 죽어갈 때의 일입니다. 오직 이 7사람만이 마을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걸고 타지로 나가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어디선가 엄청난 황금과 쌀가마니를 구해와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지금의 풍요고를 세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7 노인을 살아있는 부처여 하늘이 내린 은인이라 부르며 길을 가다가도 그들의 가마가 지나가면 땅에 지늘기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며 굽신거렸습니다. 촌장 초의 영감과 그 무리는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긴 은빛 수염을 쓰다듬고 가난한 자들에게 동전을 던져주며 한없이 인자하고 온화한 어른인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도무지 숨길 수 없는 탁하고 탐욕스러운 빛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특히 덕수 같은 가난하고 힘없는 천한 것들을 향해서는 뒤돌아서는 순간 벌레를 보듯 싸늘하고 역겨운 경멸 어린 눈빛을 결코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호탕한 웃음소리 뒤에는 늘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알 수 없는 서늘하고 음산한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덕수는 종종 상이슬 묘직이 움막에 앉아 마을 한가운데 가장 높이 솟은 촌장 무리의 저택에서 쉴 새 없이 피어오르는 고기 굽는 연기를 보며 의구심을 품곤 했습니다. 어째서 저 7 늙은이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크게 병들거나 알아놓는 법이 없이 저토록 펄펄 끓는 기력으로 호요식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묵직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병마와 세월에 깎여 흙으로 돌아갔지만 오직 저 7명의 곳간에만은 재물이 마르는 법이 없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이한 윤기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밤은 촌장 초의 영감의 팔순을 축하하는 참으로 크고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며칠 전부터 온 고을의 살찐 소와 돼지를 모조리 잡아 잔치를 준비했고 밤이 깊어지자 촌장의 거대한 99 칸 기와집 앞마당에는 사람 허벅지만 한 굵은 장작불이 대나처럼 환하게 밝혀진 채 독한 누룩술과 기름진 고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7명의 늙은 촌장들은 대청마루 한가운데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진 붉은 비단 방석에 삐딱하게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불러온 기생들이 뜯는 구슬픈 가야금 소리에 맞춰 어깨춤을 추며 쉴 새 없이 잔을 부딪히고 기름진 안주를 뜯으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연신 터뜨렸습니다. 영감님들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마을 사람들은 줄을 서서 굽신거리며 징휘한 선물을 바치느라 여념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 왁자지껄하고 화려한 잔치의 불빛과 따뜻한 온기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캄캄한 뒷산의 공동묘지에서는 참으로 대조적이고 참혹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잔칫날 재수 없는 묘직이 노미마을 어귀에 얼쩡거려 귀한 손님들의 기분을 망친다며 촌장의 억지스러운 호통에 쫓겨난 덕수가 살갗을 찢을 듯 때리는 매서운 폭우를 얇은 적삼 하나로
덜덜 떨며 맞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수는 쏟아지는 것엔 비바람 속에서 며칠 전 폭우로 무너져 내린 무명 무덤들의 봉분들을 묵묵히 흙으로 덮고 다지며 외롭게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천둥과 벼락이 연신 하늘을 때리며 두 쪽 낼 듯한 굳은 날씨 속에서도 자칫 무덤 관리가 소홀했다는 핑계로 촌장의 사내들에게 끌려가 죽도록 멍석마리를 당할까 두려워 덕수는 쉴 틈 없이 무거운 쇠삽을 흙바닥에 꽂아 넣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지를 찢어 놓을 듯한 무시무시하고 시퍼런 벼락이 뒷산의 가장 높은 봉구리를 내리치더니 마을 사람들이 평소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붉은 헝겊을 매단 새끼줄을 겹겹이 쳐 막아두었던 7금기 무덤 쪽에서 쩍쩍하고 거대한 짐승의 뼈가 부러지는 듯한 기괴하게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금기 무덤은 촌장 무리가 마을을 세울 당시 지독한 역병으로 억울하게 죽은 7 청년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특별히 만들었다며 1년 내내 삭슬 주고 무당을 세워 감시하고 마을 사람은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던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덕수가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꺼져가는 낡은 호롱불을 위태롭게 치켜들고 질척이는 무릎 깊이의 진흙을 헤치며 조심스레 그곳으로 다가가자 두 눈을 의심할 만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녹아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7개의 커다란 봉분들이 마치 그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괴물이 맹렬하게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기괴하게 꿀렁거리며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람의 뼈가 시리도록 끔찍한 마찰음과 함께 수십 년은 좋기 캄캄한 흙 속에 파묻혀 있었을 시커멓게 썩은 굵은 나무관, 뚜껑들이 질척이는 진흙을 뚫고 솟아나더니 덜컹하고 사방으로 튕겨져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헉 하고 숨을 멈춘 채 들고 있던 등불을 황급히 끄고 곁에 있던 커다란 바위 뒤로 웅크려 덜덜 떨며 몸을 숨겼습니다. 거센 빗물에 씻겨 내려간 캄캄한 7개의 관 속에서 놀랍게도 뼈만 남은 앙상하고 부서진 백골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하지만 살같이 썩지 않고 옷가지조차 멀쩡한 사람의 온전한 형태를 유지한 7구의 시신이 천천히 아주 기괴하고 느린 동작으로 관 속에서 삐거덕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깊고 긴 동면에서 막 깨어난 몽유병 환자들처럼 흙투성이가 된 발로 관 밖을 넘어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왔지요. 그런데 다시 벼락이 내리치며 시퍼런 섬광이 번진 그 찰나의 순간 빗물에 흠뻑 젖은 그 시신들의 앳된 얼굴을 확인한 덕수는 빗물에 젖은 자신의 두 눈을 강하게 비비며 헛것을 본 것이라 수백 번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신들의 얼굴은 지금 저 산 아래 화려한 기와집에서 풍악을 울리며 팔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촌장 초의 영감을 비롯한 7명의 늙은 노인들이 40년 전 갓 20살 무렵 찍어두었던 사당의 젊은 시절 초상화 모습과 머리카락 한 올, 턱 밑에 점 하나 틀리지 않고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똑같이 생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40년이 지난 자의 썩은 얼굴이라기엔 피부가 너무도 매끄럽고 앳된 건장한 청년들의 고스란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칠흑 같은 빗속을 뚫고 산에서 마을로 걸어 내려간 이 소름 끼치는 7구의 시신들은 과연 촌장의 집에서 무슨 끔찍한 짓을 벌였을까요? 숨이 턱 막히는 이 피비린내 나는 밤에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답니다. 공포와 지독한 혼란에 질린 덕수는 이 끔찍한 변고를 당장 마을에 알려 사람들을 대피시켜야겠다는 절박한 생각에 빗물에 수십 번을 미끄러지고 구르면서도
미친 듯이 가파른 산길을 내달려 촌장의 집을 향해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촌장의 넓은 집 마당에서 꽹과리를 치며 질펀하게 벌어지던 잔치판 한가운데로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나뭇가지에 베어 피가 흐르는 덕수가 상처 입은 짐승처럼 거친 숨을 헐떡이며 쿵 하고 난입했지요. 촌장 어르신, 당장 도망치셔야 합니다. 어서 마을 사람들을 피하게 하십시오. 저 뒷산에 붉은 금줄을 쳐둔 금기 무덤 7개가 벼락과 함께 한꺼번에 쩍쩍 갈라지며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그 썩은 관 속에서 젊은 시절 어르신들의 얼굴을 완벽하게 빼닮은 시신 7구가 산 사람처럼 흙을 뚫고 걸어 나왔단 말입니다. 덕수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덕수의 절박하고 새파랗게 질린 외침에 왁자지껄하던 잔치판은 일순간 살얼음물을 끼얹은 듯 적막하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기생들의 흥겨운 가야금 소리가 툭 끊기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고기를 뜯던 사람들은 일제히 굳어버렸지요. 이내 사람들은 저 미친 묘직이 놈이 비를 쳐맞더니 드디어 홀령이 씌어 제정신이 나갔구나 라며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덕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마당에서 그 누구보다도 경악하며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려버린 것은 가장 높은 상석에 거만하게 기대어 웃고 있던 7 노인들이었습니다. 덕수의 기막힌 말을 듣자마자 촌장 초의 영감의 주름진 손에서 쨍그랑하고 값비싼 옥술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들의 탁하고 늙은 눈빛에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끔찍하고 원초적인 공포가 짙게 서려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덜덜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벌떡 일어나 다급히 몽둥이를 든 험상궂은 호위무사들을 부르며 악을 썼습니다. 저 미친놈이 드디어 노망이 나서 산짐승을 보고 헛것을 짓거리는구나. 잔치판을 망치는 저놈의 불경한 주둥이를 당장 천천히 틀어막고 내 집 뒤편 빛 한 주 만드는 캄캄한 쌀곡간에 꽁꽁 묶어 가두어라. 감히 내 팔순 잔칫날에 이토록 재수없고 저주스러운 소리를 짓거리다니 내일 날이 밝으면 내 저놈의 살갗을 벗겨 죽여버릴 것이다. 최 영감의 다급하고 표독스러운 명령에 건장한 사내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진흙탕에서 발버둥 치는 덕수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채 질질 끌고 갔습니다. 덕수는 영문도 모른 채 사내들에게 끌려가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축축하고 캄캄한 곡간 바닥에 짐짝처럼 매정하게 내동댕이 쳐졌고 밖에서는 굵고 무거운 소의 자물쇠가 찰칵하고 차갑게 채워졌습니다. 공포와 억울함에 압도된 덕수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춤에 부러진 낫자루를 뼈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어둡고 매캐한 냄새가 나는 곡간에 낡고 갈라진 문틈 사이로 덕수는 숨을 죽이고 마당의 다급한 동태를 살폈지요. 화려하고 시끌벅적했던 잔치판은 덕수가 끌려간 후에도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아수라장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서둘러 짐을 챙겨 비명을 삼키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텅 빈 으리으리한 기와집에는 오직 7명의 늙은 촌장들만이 하인들조차 물리친 채 가장 깊고 은밀한 안방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며 모종의 끔찍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인가? 40년 전 그 무당놈이 사람 피로 단단히 써준 붉은 부적이 기어이 벼락에 타버려 끊어졌단 말인가? 그 억울한 놈들이 우리가 산채로 파묻었던 그 놈들이 우리에게 빼앗긴 수명과 젊은 얼굴을 기어코 다시 찾으러 무덤 흙을 뚫고 나왔단 말이다. 이제 우린 다 죽은 목숨이야.
최영감의 절망 섞인 비명과 짐승처럼 앓는 흐느낌 소리가 거센 폭우 소리에 섞여 덕수의 귓가에 희미하지만 너무도 선명하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곳간의 작은 뚫린 창문으로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는 가운데 집더미 바닥에 엎드린 덕수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촌장 일당이 공포에 질려 내뱉은 그 기막힌 자백 같은 말들을 하나씩 머릿속에서 조합해 보건대 이 겉보기엔 부유하고 평화로운 마을에는 자신이 평생 짐작조차 하지 못한 썩어 문드러진 추악한 비밀이 깊숙이 숨겨져 있음이 온몸의 직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저 운이 나빠 깊은 산속에서 산짐승에게 무참히 찢겨 죽었다는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말도 저 늙은이들이 40년 전 잿더미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마을을 구한 자비로운 영웅이라는 그 칭송받는 전설도 어쩌면 모두 잔혹한 진실을 덮기 위한 새빨간 피의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소름 돋는 의심이 덕수의 뇌리를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지요. 이대로 진실도 모른 채 갇혀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덕수는 절박함에 캄캄한 곳간 주변을 손으로 더듬으며 기어다녔습니다. 구석에 아무렇게나 거미줄을 치고 쌓여있던 낡은 농기구들 사이에서 손끝에 차갑고 묵직하게 닿는 붉게 녹슨 두꺼운 쇠지렛대 하나를 간신히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닫힌 두꺼운 나무 문짝 틈새에 지렛대의 끝을 억지로 밀어넣고 발로 벽을 디디며 젖먹던 힘을 다해 녹슨 경첩을 비틀어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을 부수고 나가야 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야 한다고. 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랜 세월 버틴 생나무가 쩍쩍 부러지며 나무 가시가 손톱 밑으로 파고들어 뒤집어지고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고통조차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온몸을 던져 내리친 끝에 마침내 낡은 문짝을 경첩제 통째로 뜯어내고 폭우가 쏟아지는 마당으로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덕수가 몸을 숨기며 마을 어귀로 급히 몸을 날려 나서는 그 찰나의 순간 하늘에서 고막을 찢는 듯한 거대한 벼락이 내리치며 주변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번쩍이는 푸른 섬광 속에서 덕수는 산길을 따라 일렬로 열을 지어 아무런 발소리조차 없이 고요히 미끄러지듯 걸어 내려오는 7구의 창백한 시신들과 정면으로 턱하고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시신들은 산 사람처럼 가슴을 뒤척이며 거친 숨을 쉬지도 않았고 창백한 얼굴로 쏟아지는 굵고 차가운 빗물에도 눈썹 하나 깜빡이지 않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들의 앳되고 젊은 뺨을 타고 눈물처럼 속절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들의 텅 비어버린 칠흑 같은 짐승의 두 눈동자는 오직 자신들의 복수의 목표인 촌장초에 영감의 거대한 기와집만을 서늘하고 집요하게 응시하며 단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지요. 시신들이 온몸에서 뿜어내는 그 압도적이고 소름 끼치는 짙은 피의 원한 기운 앞에 덕수는 넋을 잃고 발이 차가운 진흙 땅에 꽁꽁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신들이 덕수의 눈앞을 아주 가까이 스쳐 지나갈 때 등불도 없는 어둠 속 번개 불빛에 비친 그들의 목과 앙상한 손목에서 참으로 기괴하고 끔찍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축축하고 차가운 흙 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전혀 썩지 않은 채 그들의 창백한 살갗에는 마치 시뻘겋게 달군 인두로 지진 화상 흉터처럼 기괴한 붉은색 부적 문양이 뼛속까지 파이듯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끔찍하고 기괴한 문양을 본 순간 덕수는 심장이 덜컥 발밑으로 떨어져 내리며 숨이 턱 막히고 말았지요. 그 붉은 문양은 덕수의 아버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을 때 짐승에게 물어뜯긴 듯
피에 절어 찢겨 있던 그의 낡고 해진 적삼 한 구석에 누군가 죽은 피로 짐짓 억지로 그려놓은 듯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던 그 끔찍한 표식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덕수는 벼락 같은 직감으로 이 일곱 시신이 결코 무덤에서 저절로 깨어난 단순한 산송장이나 이성을 잃은 악귀가 아니라 40년 전 죄 없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이 저주받은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가엾은 희생자들의 원혼들임을 피가 끓는 본능으로 깨달았습니다. 시신들이 자신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며 고요히 스쳐 지나가 단단히 빗장이 걸린 촌장에 굳게 닫힌 대문으로 스으르륵 향하는 것을 숨죽여 지켜보던 덕수는 곧장 발길을 획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억울하게 죽어간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진실, 그 뿌리를 뽑아내야겠다는 절박함에 덕수는 쏟아지는 폭우를 다시 맞으며 미친 듯이 뒷산에 열린 금기 무덤 쪽으로 다시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에 흙이 쓸려 내려가 질척이는 가파른 산길을 집신이 벗겨진 채 맨발로 손발이 찢어지도록 기어오르다시피 하여 다시 도착한 산정상 묘지의 현장은 처음보다 더욱 처참하고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장 안쪽 텅 빈 7개의 거대한 무덤 구덩이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나무관 조각들이 이리저리 짐승의 뼈처럼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코를 찌르는 지독한 피비린내와 수십 년 묵은 축축한 흙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지요. 덕수는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기며 가장 중앙에 위치한 제일 크고 깊게 파인 첫 번째 무덤 구덩이 안으로 거침없이 훌쩍 뛰어들었습니다. 이 무덤 바닥에 무언가 아버지 죽음의 단서가 분명히 묻혀 있을 것이다. 덕수는 확신에 찬 절박한 심정으로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차가운 진흙 바닥을 미친 듯이 긁어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뾰족한 돌에 손톱 밑에 진흙이 파고들어 피가 철철 나고 흙탕물이 온 얼굴을 덮었지만 덕수는 짐승처럼 바닥을 팠습니다. 마침내 무덤의 가장 깊숙한 바닥, 관이 놓여있던 자리 아래에 커다란 돌무더기로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낡고 부식된 작은 무소의 상자 하나가 덕수의 피나는 손끝에 딱딱하게 걸려 나왔습니다. 덕수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흙투성이 무소의 상자를 꺼내들고 곁에 있던 뭉툭한 돌을 집어들어 쾅쾅 내리쳐 시뻘겋게 녹슨 자물쇠를 부수고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단에 정성스레 쌓인 채 핏물이 검게 변색되어 여러 겹 딱딱하게 들러붙어 있는 낡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덕수의 아버지가 생전에 항상 손가락에 소중히 끼고 다녔다던 학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낡은 응아락지 하나가 외롭게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해주던 바로 그 가락지였습니다. 비에 젖은 진흙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덕수는 아버지의 채취가 남은 무소에 상자를 발견하고 허리춤에 부러진 낫자루를 피가 배어나올 만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떨리는 핏물, 젖은 손가락으로 일기장에 젖은 첫 장을 넘긴 덕수의 눈동자는 이내 경악과 뼛속까지 치밀어 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걷잡을 수 없이 파르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 빗돌빗돌하게 그러나 다급하고 절박하게 적힌 숫덩이 글씨는 틀림없는 덕수 아버지의 생전 필체였습니다. 그 빛바랜 종이에는 40년 전 이 산골 마을에 덮쳤던 지옥 같은 진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지독한 돌림병과 가뭄이 한꺼번에 덮쳤을 때 마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길가에서 피를 토하며 굶어 죽어가는 끔찍한 생지옥이 펼쳐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한 천민에 불과하여 하루 한 끼조차 잊지 못했던 초의 영감과 7명의 사내들은 병든 가족들을 무참히 버려두고
어떻게든 자기들 목숨만은 구하고자 첩첩산중을 며칠 밤낮으로 짐승처럼 헤매었습니다. 그러다 깊은 산속 인적 없는 동굴에서 인간의 수명과 운명을 통째로 뒤바꾸어 준다는 삿되고 사악한 흑주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괴한 무당은 굶주린 초의 영감무리에게 평생을 펑펑 쓰고도 남을 엄청난 재물과 늙지 않는 긴 수명을 한꺼번에 얻게 해주는 끔찍한 비방이 있다고 속삭이며 유혹했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아무런 죄 없는 산 사람 7명을 산채로 제물로 바쳐 그들의 빛나는 운명과 얼굴을 완전히 맞바꾸는 끔찍한 인신공양 생매장 의식을 칠흑 같은 밤에 치러야 한다고 일러주었지요. 최영감무리는 당장 자신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타인의 고귀한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탐욕에 두 눈이 멀어 그 악마 같은 제안을 주저없이 덥석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며칠 뒤 우연히 고개를 넘어 이 가난한 산골 마을을 지나가던 마음 착한 7명의 젊고 건장한 보찜장수 청년들을 마을 회관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드는 독한 수면제를 듬뿍 섞은 막걸리를 먹여 그들을 기절시켰지요. 그날 밤 금음달조차 구름에 숨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 최영감무리는 정신을 잃은 청년들을 지게에 둘러엎고 아무도 모르는 이 뒷산 캄캄한 무덤가로 몰래 끌고 올라왔습니다. 일기장에는 평소처럼 밤늦게 홀로 묘지기 일을 하며 순찰을 돌던 덕수의 아버지가 커다란 소나무 뒤에 숨어 이 끔찍한 생매장 의식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정황과 극심한 공포가 손이 덜덜 떨리는 글씨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영감무리는 흙바닥에 기절한 7청년의 목과 손목에 칼로 상처를 내고 살아있는 닭의 피를 섞어 사악하고 붉은 부적 문양을 끔찍하게 살갗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숨이 붙어있는 맥박이 뛰고 있는 산 사람들을 비좁고 냄새나는 썩은 관 속에 억지로 쑤셔 넣고 거친 나무 뚜껑을 덮은 뒤 무자비하게 흙을 부어 덮어버렸지요. 시간이 지나 땅속에서 약효가 떨어져 정신을 차리고 질식해가는 청년들의 살려달라는 처절한 비명과 손톱이 빠지도록 관 뚜껑을 박박 긁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산 전체를 서럽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초의 영감무리는 양심의 가책은커녕 삽으로 흙을 단단히 다지며 부자가 될 것이라는 광기에 차 미친 듯이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들의 끔찍한 만행을 보다 못한 덕수의 아버지는 결국 두려움을 떨치고 허리춤에 유품인 낫을 빼들고 뛰쳐나가 사람 살려 외치며 그들을 막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정 7의 숫자에 밀려 최영감이 무자비하게 등 뒤에서 내리친 날카로운 소회스랑의 머리를 맞아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최영감은 덕수 아버지의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 산짐승의 소행으로 잔인하게 위장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밤 소름 끼치는 피의 의식이 완전히 끝난 후 캄캄한 흙 속에서 산채로 묻혀 숨이 막히는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간 7청년들의 남아있는 모든 빛나는 수명과 하늘이 낸 거대한 재물복, 심지어 그들의 젊고 건강한 앳된 얼굴마저 무덤 밖에서 피를 뒤집어 쓴 최영감무리에게 고스란히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늙고 가난하고 병들었던 추악한 최영감무리가 평생 짊어져야 할 끔찍한 빈곤과 돌림병에 썩어가는 병마, 그리고 주름지고 흉측한 운명은 캄캄한 관 속에 묻힌 불쌍한 7청년들에게 저주처럼 억지로 전가되어 버렸지요. 그래서 그 무덤 속 시신들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썩어 흙이 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삶과 얼굴을 도둑질해간 최영감 일당의 젊은 시절 얼굴을 원통하게 박제한 듯 달고 지독한 원한을 품고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하늘처럼 떠받들고 굽신거리며 존경에 맞이 않았던 마을의 어른들이
사실은 인간의 껍데기를 쓴 악귀보다 더한 추악하고 잔인한 살인마들이었으며 풍요골의 이 화려한 번영과 기와집들은 무고한 청년들의 뜨거운 피와 아버지의 비참한 희생 위에 세워진 썩어빠진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역겨운 사실에 덕수는 분노로 숨이 막혀 컥컥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응아락지를 가슴 깊이 품은 덕수는 폭우가 쏟아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뜨거운 피눈물을 짐승처럼 쏟아냈습니다. 촌장 무리의 악행을 낱낱이 알게 된 덕수는 원수들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허리춤에 부러진 유품을 당장이라도 으스러뜨릴 듯 꽉 움켜쥐며 상처 입은 짐승처럼 산이 떠나가라 처절하게 울부짖었지요. 어르신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억울하게 빼앗긴 자신의 삶과 진짜 얼굴을 되찾으러 무덤을 뚫고 온 이 7 원혼들은 과연 탐욕스러운 늙은이들에게 어떤 참혹한 심판을 내렸을까요? 핏빛으로 물든 그 기막힌 복수의 밤이 마침내 그 서늘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낫자루를 꽉 움켜쥐고 단숨에 가파른 산을 뛰어내려와 다시 촌장의 거대한 기와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이 세상의 풍경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하고 기괴한 지옥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펄럭이던 비단 장막은 날카로운 짐승의 손톱에 긁힌 듯 갈갈이 찢겨 미친 듯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 핏물이 흐르는 산의 진미 잔치 음식들은 진흙탕에 짓밟혀 형체를 알 수 없이 역겹게 나뒹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는 40년 전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증명하듯 앳되고 젊은 청년의 얼굴을 한 7구의 창백한 시신들이 현재의 늙고 탐욕스러운 최영감 무리를 완벽하게 둥글게 에워싼 채 서늘하고 무감각한 텅 빈 눈빛으로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을 비롯한 7명의 대역 죄인 노인들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덜덜 벌벌 떨며 그들이 평소 그토록 무시하고 침을 뱉던 진흙바닥을 짐승처럼 비참하게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잠시 탐욕에 눈이 멀었었다. 제발 목숨만은, 늙은 목숨만은 살려다오. 우리 집 곳간에 있는 내 전 재산과 금은 보화를 모두 다 너희들에게 내어줄 것이니 제발 우리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용서해 다오. 평소 고을에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호통을 치고 가난한 백성들을 짓밟던 오만한 최영감은 체면이고 양반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시궁창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는 시신들의 차가운 진흙 묻은 발밑에 바짝 엎드려 늙은 머리가 깨져 붉은 피가 눈을 덮도록 이마를 쾅쾅 찌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신들의 창백하고 텅 빈 칠흑 같은 눈동자는 그 어떤 인간적인 자비도 일말의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고요히 타오르고 있었지요. 숨이 멎을 듯한 무겁고 서늘한 정적 속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던 시신 하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뼈만 남은 창백한 손을 뻗어 비명 지르며 애원하는 최영감의 정수리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그러자 감히 사람의 눈으로는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끔찍하고 기괴한 광경이 덕수의 두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 정수리에 닿는 순간 쩍쩍하고 살가죽이 뜯어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초의 영감 일당의 얼굴에 겹겹이 새겨져 있던 늙고 탐욕스러운 주름살들이 마치 펄펄 끓는 불에 닿은 촛농이 녹아내리듯 바닥으로 뚝뚝 허물어지며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내 얼굴, 내 피부가 타들어간다. 뜨거워, 살려다오. 노인들은 뼈에서 생살이 찢겨나가는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피 토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아무 죄 없는 타인의 목숨을 제물 삼아 억지로 훔쳐 입고 누렸던 그 거짓된 생명력과 건강한 젊음은 짙고 검은 안개 연기처럼 그들의 정수리를 맹렬하게 빠져나가 허공으로 쑥쑥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고기를 먹어 가득 차 뒤뚱거리던 그들의 뚱뚱한 몸집은 순식간에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 바람 빠진 가죽 부대처럼 급격히 쪼그라들었고, 기름기가 흐르던 값비싼 명주 비단옷은 바람 한 점에도 바스라지는 시커먼 썩은 넝마 조각으로 흉측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반대로 초의 영감무리에게 복수의 손이 닿아있던 7구의 앳된 시신들은 서서히 놀랍고 경이로운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질깃하게 씌워져 있던 촌장무리의 껍데기 같은 그 가짜 젊은 얼굴이 뱀의 낡은 허물처럼 스르륵 벗겨져 바닥으로 무너져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흉측한 가짜 허물 속에서 40년 전 억울하게 산 채로 흙 속에 생매장 당했던 그 순박하고 선량한 보찜장수 청년들의 진짜 눈물겨운 얼굴이 마침내 세상의 맑은 빛을 보며 본래의 온전하고 따뜻한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무참히 억울하게 빼앗겼던 진짜 운명과 영혼을 그 악인들의 육신으로부터 40년 만에 다시 되돌려받는 참으로 장엄하고도 서글픈 피해 심판 의식이었습니다. 불과 반 시즌도 지나지 않아 기와집 넓은 마당에서 평생 오만하게 권력을 휘두르며 호의호식하던 7명의 탐욕스러운 노인들은 피부가 완전히 부패하여 썩어 문드러진 뼈와 시커먼 가죽만 흉하게 남은 미라처럼 흉측하고 비참한 형상으로 변해 진흙 바닥에 흉하게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억지로 흙주술의 힘을 빌려 남의 생명으로 유예해 두었던 자연의 죽음과 모진 역병의 대가가 주술이 풀림과 동시에 한꺼번에 끔찍한 이자와 함께 그들을 덮쳐버린 것이지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줄 알았던 그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권력과 삶이 한 줌의 먼지로 허망하게 끝나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자신들의 진짜 얼굴과 잃어버린 40년의 억울한 시간을 마침내 되찾은 7청년의 원혼들은 비로소 그동안 캄캄한 무덤 속에서 짓눌렸던 극심한 육신의 고통과 깊은 원망이 모두 맑은 물에 씻겨 내려간 듯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눈부시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대신해 목숨을 걸고 진실을 파헤치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지켜봐준 덕수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여 깊은 고마움과 위로의 애틋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덕수 역시 폭우가 쏟아지는 진흙 바닥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왈칵 흘리며 그 가엾은 원혼들을 향해 두 무릎을 꿇고 엉엉소리 내어 서럽게 울며 경건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원혼들의 몸은 마치 한겨울밤에 흩날리는 새하얀 눈꽃 송이처럼 거센 빗방울 사이로 서서히 영롱하고 투명한 빛을 내며 부서지더니 마침내 먹구름이 거친 맑은 밤하늘 저 멀리로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게 춤을 추며 승천해 올라갔습니다. 40년이라는 길고도 끔찍했던 억울한 피해 원한 고리가 마침내 산산이 조각나 흩어지고 가짜에게 진짜 주인을 잃고 떠돌며 신음하던 가엾은 운명이 마침내 제자리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참으로 눈물겨운 숭고한 해원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게 동이 트고 따뜻한 아침, 햇살이 비바람이 무섭게 휩쓸고 지나간 풍요골 마을을 맑게 비추었을 때 밤새 겁에 질려 방 안에 숨어 덜덜 떨고 있다. 조심스레 밖으로 나온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7촌장들의 거대한 기와집 곳간에 산더미처럼 가득 쌓여있던 번쩍이는 금괴와 화려한 비단들은 모두 악취가 코를 찌르는 썩은 나무식과
역겨운 짐승의 뼈다귀, 그리고 검은 진흙 덩어리로 하룻밤 새에 허망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마을을 굽어보며 위용을 과시하던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은 기둥이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흉흉하고 스으산한 귀신 나오는 폐가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피눈물로 거짓된 사악한 흙주술로 쌓아 올렸던 그 끔찍한 모래성 같은 부귀영화가 억울한 원혼들의 저주가 풀림과 동시에 아침 햇살 속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완전히 증발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하늘처럼 떠받들고 숭배하며 굽신거리던 마을의 늙은 촌장들이 사실은 자신만 살겠다고 무고한 생명을 산 채로 생매장한 사악한 악귀였다는 끔찍한 진실을 덕수가 꺼내어 보여준 피 묻은 일기장을 통해 모두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깊은 충격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헛된 욕심으로 남의 피눈물을 쥐어짜 거짓된 부를 누리던 마을은 다시 예전의 가난하고 소박한 평범한 산골 마을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돈과 권력을 무기 삼아 사람의 귀한 목숨을 벌레처럼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악랄하고 역겨운 자들은 이 마을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록 매일 먹던 기름진 고깃국 대신 묽은 옥수수 죽을 끓여 먹는 척박하고 가난한 밥상으로 돌아갔을지언정 사람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촌장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굽신거리던 거짓된 늙은 탐욕 대신 서로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며 의지하고 진심으로 돕는 진짜 평화롭고 따뜻한 웃음이 메마른 땅에 꽃이 피듯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덕수는 마당의 나뒹구는 촌장 무리에 썩어 문드러진 흉측한 시신들을 거친 집 가마니에 발로 우겨넣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짐승들도 길을 잃어 찾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골짜기 낭떠러지 아래 이름 없는 구덩이에 아무렇게나 짐짝처럼 던져 흙을 덮어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캄캄한 흙 속에서 갇혀 고통받던 억울하게 죽은 7 청년들의 빈 무덤을 다시 곱고 정성껏 다듬어 맑은 술을 뿌리며 이름 모를 넋을 깊이 기려 주었지요. 평생을 얼굴조차 모르고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피 묻은 일기장과 낡은 학문이 응아락지는 마을에서 볕이 가장 따뜻하게 잘 드는 양지 바른 상 이슬게 고이 묻어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덕수는 그곳에 향기로운 술을 올리고 엎드려 정성껏 예를 갖추어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평생 압이 잡아먹은 놈이라 멸시받고 돌을 맞던 천한 묘직이 덕수가 마을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마을을 진짜로 구한 의로운 청년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게 된 것은 하늘의 이치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덕수는 마침내 모든 억울한 원한을 풀고 40년 만에 편안히 잠든 아버지의 따뜻한 무덤 앞에서 평생을 세상을 향한 날 선 분노로 품고 다녔던 그 부러진 낫자루를 조용히 어루만지며 부드러운 흙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아버지의 죽음과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복수심을 무겁게 움켜쥐고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무덤 위로 따스하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추었고 덕수의 거칠었던 얼굴에는 평생 처음으로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던진 가장 홀가분하고 평온한 미소가 깊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렇듯 타인의 피눈물과 고귀한 희생을 무참히 짓밟고 자신의 헛되고 탐욕스러운 배를 불리려는 끔찍하고 사악한 악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굽어보는 세상, 이치란 참으로 오묘하고 무서워서 부정한 방법과 사악한 속임수로 남의 정당한 운명과 피땀 어린 생명, 재물을 억지로 빼앗은 자는 결국 그 썩은 욕심에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법이지요. 아무리 깊은 흙 속에 잔혹한 비밀을 겹겹이 파묻고 화려한 비단으로 위장하더라도 억울한 자들의 뜨거운 피눈물 섞인 한숨은 결코 땅속에 영원히 묻히지 않으며 반드시 어느 날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죄지은 자의 심장을 서늘하게 꿰뚫는다는 엄혹하고 준엄한 진실을 이 옛 이야기는 우리에게 서늘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화롯불 곁에서 정성껏 들려드린 이 서늘하고도 기막힌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작은 위로와 깊은 통찰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고 가세요. 그래야 저도 깊은 힘을 내어 다음에도 이렇게 속이 뻥 뚫어지고 가슴을 묵직하게 울리는 옛 이야기 한 자락을 또 한가득 정성껏 풀어드릴 수 있답니다. 댓글창에 회원 두 글자만 짧게 남겨주시면 세상의 온갖 억울한 부조리 속에서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고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선량한 이웃들에게 참으로 큰 따뜻한 응원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서늘한 이야기로 정성껏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설화공방이었습니다.